슬픈 거고. 그래. 아무튼 주제 통합 질문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4번부터 9번 질문이야. 9번 주제 통합 질문. 자, 제한이 있어.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세요.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제일 좋은 거는 독서 지문을 완벽하게 내가 머릿속에 로딩 해놓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 제끼기 시작하는 게 제일 최고 베스트의 방법이야.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경지에 올랐으면 등급이 왜 이러냐 이런 고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 해당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니까 1등급 레벨에 가까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첫 번째, 지문을 가능한 한 방에 다 버리시고 머릿속에 정리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지문의 내용은 한 번씩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혹은 지문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한 방에 정리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적어도 깃발만이라도 잘 꼽아 놓으세요. 지문에 선생님처럼 예쁘게, 지금 뭐 예쁘게 한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빡빡하게 정리해가면서 문제 풀 시간 없잖아. 그치? 선생님 지금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세 문제 설명하는데 거의 한 30분 40분 썼어요. 그런데 니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매달릴 거야? 그럴 일이 없잖아. 이거 앞에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5분 커트는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친다면 결국 지문 속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어디인지 깃발을 팡팡팡 꼽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문제부터 읽기의 효과는 그럴 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해. 문제를 먼저 보고 일치불치를 딱 봤는데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어. 그럼 읽다가 이 단어가 여기 아까 선택지에 나왔었는데 하면서 표시해 놓는 거지. 또 읽다가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다? 그러면 또 거기다 박히해 놓는 거지. 왜냐면 그 녀석은 선택지에 사용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러 오기 쉽게라도 만들어 놓으라는 게 그게 두 번째 제안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지문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쉬운 지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 저는 과학기술 지문이 너무 빡세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 과학 지문은 이렇게 풀고, 하지만 인문사회는 제법 내가 많이 봤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할만하다 라고 한다면 적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서 선생님은 가지문으로 끊고 문제 풀고 나지문으로 끊고 문제 푸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방법을 선택할게. 자, 먼저 4번 봅니다. 오, 이거 뭐지 싶지만 솔직히 이런 문제에서 신유형 문제가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건 솔직히 아니야. 전개 방식을 묻는데 도표를 준 다음에 그 도표 안에 쑤셔 넣어가지고 정리하는 문제죠. 자, 특히 이런 거 눈치채주세요. 문제를 딱 봤더니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도입문단의라는 말이 보였어. 됐어? 1문단에 이 근거가 있다는 거야. 됐고? 두 번째, 그래 내용 전개 방식 기억하지? 전개 방식 문제구나. 그러면 일단은 가지문을 읽고 첫 문단을 읽은 다음에 혹시 여기 있는지 체크 하는 식으로 지우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첫 문단에서 선택지 하나 지우고 다 읽고 나서 선택지 또 하나 지우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남겠지. 그럼 답은 결정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지문을 다 읽자마자 4번은 풀려 있어야 돼. 그게 선생님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됐죠?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이해야 일치불일치 문제겠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머리자 주어랑 서술어를 읽어보세요. 과정 이론은 뭐 사회규범과 뭐 인과관계는 인과가 한대의 제1원에서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예쁘게 정리되는 게 솔직히 별로 없죠? 오케이? 과정이론, 뭐 인과관계, 인과, 물론 인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게 중심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면 좋고요. 모두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로딩해 두시라고요. 읽다가 한대의 제1원, 이거 뭔지도 모르겠잖아 지금. 하지만 이 한대가 온대 한대의 한대인지 한나라의 한대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빨리 마킹하고 이게 뒤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이거는 A를 이해한 다음에 푸는 거니까 A가 뭔지 빨리 보고 와. 하나의 문단 통째로네. 그러면 결국 이해 싸움 문제니까 이해할 때 보통 이해의 바탕은 뭐가 돼? 개념이지. 개념 정리를 잘해서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하시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다만 선택지를 봤더니 과정 1, 2, 3, 4가 나왔으니까 이 과정 1, 2, 3, 4의 어떤 특이점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를 내분하는 것만 기억하자. 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빨리 어디 있는지 보고 오세요. 기억이랑 니은은 둘 다 나달락이 2문단과 나달락이 3문단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거 나달락 지문이겠구나. 그래서 기억이 뭔지 모르겠지만 1, 2번 선택지를 묶어놓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보이니? 1, 2번 묶어놓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3, 4, 5번은
니은은 하고 있으니까 니은 묶어 놓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묶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1, 2, 3, 4, 5가 있으면 읽을 때 짠 해놓고 시작하라고요. 이거 뭐 몇 초 걸리냐? 1초도 안 걸리겠구만. 근데 이 단순한 작업이 여러분들의 실수를 방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1, 2번은 기억에 대한 이해 문제니까 기억을 읽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통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해도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8번 문제야.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반응하래. 그런데 보기가 너무 많아. 가다다. 그러면 좀 복잡하겠구나. 이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자, 정답률 47% 나왔던 그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도 읽어두면 좋지. 휴메, 인과관계를, 치사와 난사의 차이를, 덕이, 그 다음에 지방간의 시적에서 또 일단 표지가 이렇게 주어까지만 읽어놓으면 또 역시 중심적으로 읽어야 될 단어가 뭐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9번은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자? 서술어의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는 아이를 꼭 챙기라고 했었지. 그래서 서술어라면 필수 성분을 요구할 텐데, 요구되는 필수 성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같이 파악하면 아마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됐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지금 한 3분 걸렸나? 4분 걸렸을 거야. 3, 4분 동안 한 얘기를 실은 여러분들은 15초 정도 안에 빨리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지문 읽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까? 가자. 먼저 가지문입니다. 무슨 얘기했나 보자.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사회지문, 아예 인문지문, 그치? 사회지문일 수도 있지만 패턴이 이렇잖아.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할 거야. 그래서 뭐라 주장하겠지. 그 주장을 이해하는 게 1단계, 적용하는 게 2단계. 전형적인 패턴 아니야? 그죠? 아무튼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떠오르면서 이전과는 달리 그렇죠. 근대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찌질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고 하는 게 보였대. 인과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인과는 물리적 상호 작용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어 할 때 달리래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말은 뭔데요? 이전에는 꼭 물리적이 아닌 것도 인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됐니? 자,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짝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가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중심이 뭔데? 인과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잖아. 오케이? 국형쌤은 현재 배가 고프다. 그래서 갑자기 짜증을 낼 수 있다. 원인과 결과라고 했을 때 이건 인간의 심리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즉,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이 인과가 그 전에는 그냥 심리도 될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게 중요한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차이점 됐지? 문제는 흉이 지적했듯이 자, 그리고 또 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선택지에 있었던 거 봤죠? 분명히 이 사람의 주장 중요해요.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어. 우리는 뭐만 보는 거거든? 결과만 보는 거니까. 어쩌나? 똑바로 안 해? 라고 짜증을 냈으면 지금 짜증을 냈으면 북형쌤이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됐지? 근데 이거는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 이게 어떤 심리적 기전을 작용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고.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대신에 그 자체는 이건 불가능하지만 원인과 결과 그 자체는 그치?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짝이지 또. 지금 지문 구성 자체가 계속 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신경 쓰이셨나요? 가령 예를 들었어. 얘를 왜 들어주는 건데 문제 잘 풀라고 문제 내려고 지문 주는 거야.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이거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지? 추위가 원인이 되어서 강물이 얼어있는 결과를 봤어. 그러면 이것은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지. 인과는 뭔데? 작동의 어떤 결과잖아. 그치?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 있는 거지 과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지. 그 결과 자, 이게서 그냥 넘어갈게. 인과는 과학적인 것인가?
자, 요 내용이 이제 철학자들 사이에서 아까 말했던 여기 철학자들이죠? 제기된 거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됐죠? 인간은 과연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세먼의 과정이론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인과는 과학적이다 라고 주장한 누구의 이런 세먼의 설명 이론이 지금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이야 라고 주제 설정 해줬고요. 됐죠? 1문단은 전형적인 화제 제기 단락이었습니다. 그쵸? 핵심 내용은 인과를 과연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흉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었는데 세먼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학적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흐르는 내용은 뭐겠니? 당연히 세먼 이론을 설명하면서 과학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지. 됐지? 자, 2단락 가볼게요. 그냥 쭉쭉 가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아까 4번 문제는 동시에 풀면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4번 문제 1번 소개치 봐봐. 도입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이야. 1번, 지금 우리는 기억 보는 거니까요. 1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쵸? 특정 이론은 뭐야? 세먼의 설명이거든. 이것이 등장 배경은 뭔데? 과연 인간은 과학적인가?에 대한 철학자들의 질문. 그것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인식 변화 했나요? 했죠? 그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봐야 된다고 봤고 그러니까 인과는 과학적인지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잖아. 맞지? 1번 기분 좋게 지우고 가시면 돼요. 이제 됐나요? 오케이. 다음에 설명 안 할게요. 자, 2번 단락 봅시다. 계속 갑니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의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눈 반짝이기 시작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 싸움이 시작될 거야. 가자. 과정. 선생님이 남기라고 했던 어떤 그 깃발이 바로 이런 데 꼽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이론 정리한 거잖아. 그치? 과정을 뭐라고 정했어? 대상의 그냥 노란색이 너무 많아지니까 힌트 쓸게요.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궤적이 뭐예요? 날아가는 어떤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역시 뭐다?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인 과정은 아니지.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즉 두 과정이 교차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도 지금 가만히 서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궤적이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시간에 흔적을 계속 여기다 남기고 있는 거잖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팡 치면 팡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의 궤적하고 이 칠판의 존재 궤적이 합쳐지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한 거야? 교차라고 부른 거지. 두 번째 교차의 적입니다. 교차를 뭐라고 정의했는데 잠깐만 교차를 정의하진 않았구나. 그냥 교차는 교차고죠. 그죠? 그게 아니고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표지를 정의한 거지 지금 이거. 표지라는 걸 정의했어. 표지는 뭔데?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야. 니들이 이거 쓸 필요 없는 거 알지? 그치? 표지만 깃발만 잘 꼽아놔. 도입되면 자, 이거는 연결되는 거야. 화살표로 이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인과적 과정이야. 인과적 과정을 또 정의했어요. 인과적 과정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모든 지점에서 표지를 전달한다는 거. 생각해봐. 다시 선생님이 예를 들어 그냥 빵! 힘이 약하지만 쳤는데 얘가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어? 그러면 얘가 변화했지 방금. 물리적 속성이 바뀌었지. 구부러졌지. 근데 구부러진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인과. 때려서 얘의 물리적 속성이 바뀌어서 지속됐잖아. 그러면 그건 뭐다? 인과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3단락을 시작했는데 3단락 자체가 2단락의 거대한 예시이고 심지어 여기
여기가 뭐로 묶여있어? A로 묶여있는 것도 알고 있지?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야 될 생각하면서 정리해봅시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과정 1이라고 하자. 자, 이것도 노란 아주 흰색으로 쓰자. 자, 과정 1 이건 뭐냐면 바나나가 있는데 이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은 뭐라고요? 시공과정 계정입니다. 됐죠? 계속. 그런데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대요. 자, 이번에는 과정 2입니다. 뭐냐면 바나나를 한 입 이제 앞으로 앙이라고 할게요. 베어문다는 거를 한 입 앙을 했어요. 이게 바로 과정 2고요.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했답니다. 문제 친 거죠? 지나가는 바나나가 있는데 우리 무슨 런닝맨 이런 요즘 런닝맨 이광수 하차한다고 난리던데. 아무튼 간에 자 지나가고 있으면 앙 해가지고 먹었어. 먹은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면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인과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그 다음 문장을 봐봐.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하겠지.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이야. 그럼 이거는 인과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쉽죠? 할만합니다. 한편 또 다른 얘기 하실 때 써.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시작 또 이번 스크린 그림자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 A 지점 A 프라임 이거 지난 시간에 물어봤어. 선생님이 이거 그냥 A 다시라고 하고 있었거든. 선생님은 이거 프라임이라고 한다며 또 새로운 사실 알았고요. 오랜만에. 자, 수포자의 현실입니다. 스크린상의 A 프라임 지점에서 B 프라임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살짝 끊어주고 과정 3이 있어요. 과정 3은 바나나의 그림자가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는 역시 변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바나나가 한 입 베어문 상태로 그림자가 이제 움직이겠지? 그런데 A 프라임과 B 프라임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있습니다. 과정 4야. 이건 어디에다가? 스크린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붙이는 과정이야. 붙였어. 자, 그렇게 되면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를 했다 시작. 자, 이번에도 똑같이 교차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스크린이 평평하지 않고 뭐가 볼록 솟아 있으면 그 그림자도 그거에 따라 왜곡되겠지. 이해됐어? 왜곡됐어? 그러면 그 왜곡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표지지 맞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한 명 설명을 더 했네.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표지는 뭐라고 한 거야? 일그러짐이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기 말에 숨어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었던 거지. 여기에서의 표지는 뭐라는 거야? 첫 번째 과정 1과 2가 교차했을 때의 표지는 한입 앙. 그죠? 배워 물린 바나나가 표지야. 변화된 대상의 속성이니까요. 요리석에서 변화된 속성은 스크린이 일그러진 거야. 됐지? 따라오고 있죠? 자, 계속. 근데 어쨌든 표지가 도입됐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 있는 거야. 즉 정리하자면 이것은 인과가 아닌 거잖아. 무슨 차이인지 이해됐나요?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과정 1과 2의 교차에서는 변형된 표지가 끝까지 이어졌으니까 인과야. 근데 과정 3과 4의 교차에서는 교차했을 때 잠깐만 일그러졌다가 다시 원래에 반한 모습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가 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이거는 뭐다? 인과가 아니다. 설명한 거예요. 자, 한 문단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요거 마저 설명해버리고 끝내버립시다. 자, 마지막. 네. 오케이. 자,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의 바깥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집니다. 자, 이건 뭐예요? 전형적으로 한계를 설명했죠? 한계는 뭐냐면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 그러면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데 규범이나 또는
마음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해. 마치 당연히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의 막 속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가, 이런 어휘가 나오는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속성이 존재하지 않지. 즉 표지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그치? 너 잘못했어? 왜 길거리에서 빨가벗고 다니는 거야? 너는 공연 음란죄 하면서 잡아갔어. 근데 이거를 과정이라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빨가벗는 것은 죄를 받아야 될 일이다. 이 두 개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이 규범 중에서 사회 규범의 예를 들어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지만 다 읽었죠? 어때요? 할만한가요? 할만했었어? 이해 딱 됐어? 자,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일단 4번에 지금 몇 번을 뭘 지워야 되니? 3번을 지우러 가야 되지, 그지? 조심하세요. 이런 거 풀 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지금 디귿을 본 거잖아. 가지문에 디귿. 전개 방식 볼게.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그게 뭔데요? 과정 이론이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과정 이론이니까. 됐나? 정의한 뒤에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 오케이, 좋아. 바나나 사례를 들었고요. 그 이론의 한계. 나이스. 한계까지 다 했네요. 와? 전망을 제시했다? 여기에 앞으로 이 녀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3번이래. 기분 좋게 찍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답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하지, 그치? 근데 전망적 두 글자 때문에 틀려먹은 거잖아. 근데 누차 말하지만 우리 모의고사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맞는 말 사이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된 단어 집어넣기라고 선생님 방금도 얘기하지 않았니? 그치? 여기선 전망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야. 그냥 그게 끝이고요. 아시겠죠? 소소한 곳에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찾아내십시오. 훈련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지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텐데, 일단은 5번은 분명히 가, 나가 섞여 있을 거고 6번은 가 단독 문제인 건 알잖아. 그러면 이렇게 빨리 풀어지겠는 것도 기술이라는 거야. 자, 5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자. 1번,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과학적 인과, 물리밖에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설명했었으니까 1번은 오케이. 됐죠? 2번,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 이거 뭐야? 요거 한 거잖아. 요거. 그지? 사회 규범 얘기했잖아. 이 녀석과의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근데 거꾸로 말해봐. 표지의 전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세번의 설명이론이잖아. 그치? 세번의 설명이론이라는 말 대신 표지의 전달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치됐죠? 오케이. 자, 또 한번 느끼세요. 평가원 문제들의 선택지 구성 방식,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앞에 1, 2, 3번 세트에서도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맞죠? 3번,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부합하는 건 뭐 하는 건데? 잘 어울리는 거야. 앞에 붙자 나왔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차이점이니까 선택지 나올 것 같다고.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근데 이전에는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걸 선생님이 상정하자고 했잖아. 근데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근데 이후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과라는 것을 물리적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첫 번째 문단의 시작 얘기였어요. 그죠? 3번도 오케이. 근데 4번 한대의 제이론이라는 단어 처음 봤잖아. 모르지? 그러면 이럴 때는 시간 낭비한 건가? 아니죠. 시간을 아낀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일 거야. 나지번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겠어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일단 체크했고요. 6번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가보자. 자, 요 문제가 오답률 아까 3위, 4위를 차지했다고 했었죠? 선생님 정답률 불러드릴게요. 선택률 1번이 14%, 2번이 10%, 3번이 17%, 4번이 33%, 5번이 24%야.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대략 합해서 60% 정도 그치? 됐고 나머지에서 또 골고루 10,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어려웠다, 헷갈렸다, 무슨 질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는 그런 얘기로 이 녀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정복해 봅시다. 하나씩 가봐. 1번,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궤적을 그립니다. 왜? 각각의 시공간적 궤적을 따로 남긴다고 했었잖아. 1번 당연한 얘기지, 그치? 바나나의 궤적이 있고 바나나 그림자의 궤적이 그걸 따라가겠지. 됐고? 1번 오케이. 2번,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그치?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이죠. 그러니까 바나나가 혼자서 그냥 B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후 교차한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이 다른가요? 네. 대상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이 바뀐 게 표지라며. 처음에 바나나가 출발했을 때는 온전한 바나나였겠지만 뒤에서는 한입 앙 상태로 이어지겠지. 됐죠? 2번도 오케이. 3번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아니 이건 그냥 이해하는 문제였네. 해결됐나요? 3번까지? 4번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이라고 했어. 자, 선생님 참고로 이 선택지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첫 번째로 기준을 설명해볼게. 그냥 이해하는 거야. 잘 봐. 지금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은 바나나를 일부 배웠으니까 한입 앙 상태입니다. 이해됐나요? 한입 앙 그림자입니다. 이 녀석은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야. 자 봐봐. 과정 3은 바나나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이고 과정 2는 바나나 한입 앙이 벌어진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바나나 그림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나나를 한입 물었다는 것은 여기서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3과 2의 과정에서 대상은 바나나야. 바나나가 바뀐 건 뭐지? 한입 앙이라는 게 표지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한입 앙하고 물린 게 바나나의 표지야. 그러면 그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을 지금 표지라고 말한 게 잘못된 게 눈치가 잘못된 게 보이시나요? 과정 2와 과정 3이 교차했으면 물리적 속성이 바뀐 건 바나나가 한입 앙하고 물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녀석은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표지라고 말했잖아. 틀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해. 뭐냐면 봐봐. 지금 문장이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문장이 복잡할 때는 얘들아 주어랑 서술어만 잘 떼서 봐봐. 주어가 뭐야?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이지? 서술어는 뭐죠? 표지이다죠. 질문 다시 봐봐.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표지인 적이 있었어? 표지 1, 2의 교차에서는 한입앙이 표지였고요. 3, 4의 교차에서는 일그러짐이 표지라고 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일그러짐이라고 설명했다니까요. 이거 문제 내려고 한 거잖아. 근데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야 실은. 니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희들은 평가원에 이 배려를 눈치채지 못한 거고. 그죠? 아까 여기서는 표지가 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원문 보시면 다시 질문 다시 가볼게. 뭐라고 돼 있어? A의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이라고 정확하게 써놨거든요. 표지는 일그러짐이야. 근데 여기서 표지는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라고 설명했잖아. 틀렸지? 이게 왜 이 점이라고 설명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거를 일부러 보여준 거야. 지문 속에 노출시켜 놨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은 것 뿐이지. 느끼셨나요? 제발 느꼈길 바랍니다. 요런 게 바로 상위권으로 갈 때 필요한 기술들이야. 이 말은 왜 했을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됐죠? 6번 문제 집중해주세요. 하셨어야 됩니다. 됐고요. 7번 지금 못 풀고 8번 종합하는 거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다짐은 끝! 자, 나지문 가볼까요? 나지문 갑시다. 잠깐만 햄시다. 중간에 끊긴 좀 애매하니까 조금 지문 동시에 거의 3개 하는 느낌이지만 이거 보자고. 자 갑니다. 자연현상과 인과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사의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제1원이야. 1번 문단 제1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화제는 제1원이다. 제1원은 뭐다? 자연현상 그리고 이 녀석과 인간사를 서로 결부시키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야. 됐어? 그런데 혹시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선생님이 독서지문 계속 풀라고 했었지? 오케이? 참고로 독서지문 푼 사람은 이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닐 거야. 제1원이 분명히 독서지문에 있었어. 그쵸? 선생님이 지금 시간관계상 우리 독서지문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1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는 게 아닌 친구로는 이 지문이 조금 더 훨씬 할만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제1원 그 자체를 묻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지. 그 독서 연계랑 소스가 연계된 것 뿐이기 때문에 선생님 건드리지 않는 것 뿐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단어는 등장했었다는 거 기억하자고요. 하나만 더. 얘들아 이번에 PCR 어려웠잖아. 그치? PCR 지문도 독서 지문에 있었던 건 아니? 거기에 그림이랑 함께 실려 있었을 거야. 오케이? 그 그림을 봤다면 그림과 함께 있었을 때는 훨씬 이해가 쉬웠던 것이 그림이 없어지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라는 걸 또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독서 풀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뭔가 해달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제발 좀 해. 그지? 독서 다 풀어달라고 했었고 연계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단 다 풀어만 놔라. 그죠? 했었고 선생님이 보조자료 주면서 다 읽어봐라 라고 했었고요. 1일 또 오늘 왜 줬을지를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아무튼 선생님이 이 마음을 좀 알아줘 제발. 자 아무튼 제1호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연결시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를 재해할 때 그 재입니다. 그쵸?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대의 동중선은 이라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좀 판서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문단별이 아니라 대비점 위주로 일단 판서를 좀 해보도록 할게. 한 대의 동중서는 얘들아 동중서가 사람 이름인 거 알고 있었냐? 그럼 앞에 한 대가 뭐였던 거야? 한나라 때의라는 말이었어.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었지. 누가 인물지문 알아야 될까? 그치? 유학자, 철학자 나오고요. 사상가 나오고요. 그 사람이 이론 파악하는 지문 나왔잖아. 맞아? 계속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천견설 이거는 하늘이 제의를 내려서 견책하는 거야. 견책하는 건 뭐지? 책임을 묻는 거야. 물을 견자 책이죠. 그리고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 두 번째 천인감응론. 뭐야? 하늘과 인간은 서로 감응한다. 감응한다는 건 뭐죠? 내가 슬픔을 느끼면 너도 슬픔을 느끼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제1호를 체계화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론적 바탕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감응, 홍수, 일식, 월식 등의 제의를 통해 경고를 내리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순서가 뭐부터였지? 잠깐만. 군주가 실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늘이 제를 내리는 것이었죠. 제의를 통해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이때 제의에 속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부적인 요소를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놔두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야. 지금 네 개나 썼잖아. 지금 뭐뭐 썼니? 가뭄, 홍수, 일식, 월식이요. 일단 써볼까 여기다가 네 가지로 쓰지 말고 가뭄, 홍수, 일식, 월식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예를 열거해 놓은 경우에는 좀 쓰려고 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자 패턴이 먼저 보이죠? 군주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늘이 감응하기 때문에 견책을 내리는 거야. 제의로서요. 이랬죠? 오케이. 이때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이 녀석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주가 맞다는 얘기 하나와 또 자꾸 이렇게 글자를 까먹어 경고이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됐죠? 이달라 계속합니다. 양면적 성격의 제의론. 자 바로 요거죠. 그래서 제의는 양면적 성격을 지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재 사부적인 권한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경고이기도 한 이 녀석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지.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됐어? 신하의 정치에 참여로 이어진 거야. 일종의 패턴이 됐다고요. 군주가 뭔가 잘못했어? 하늘에서 홍수로 타격을 줬어? 그러면 군주가 얘들아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 백성들은 요즘 밥을 굶고 있습니다. 그럼 곡식을 푸시지요. 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패턴이 있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하지만이 나왔어. 눈 반짝여야죠? 여기다 세모 표시 딱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앞과 뒤가 대립되는 짝이 될 테니까. 하지만 동중서 이후 봐봐. 근데 동중서의 이전과 그러니까 동중서 때와 이후 때의 차이점을 또 규명해놔야 문제가 풀리겠네. 그치?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번째,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억지가 심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 201호를 통치하는 중인데 나 혼자 몰래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면은 막 그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요. 힘든데 대충 놀까? 그러면 막 홍수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하늘이 땅땅땅 공격을 내릴 수는 없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바다라고 해서 대신에 어떻게 흘러갔어?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인 거야? 파란색으로 바꿔줄게. 그 결과 예언화 경향이라는 것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지. 이해해야지. 이거 중요하지. 예언화 경향은 뭘 말하는 건데? 제2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인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했고. 그럼 뭐예요? 지금 봐봐. 원래 현대 동중서의 중심의 사상은 요거였단 말이야. 인간이 잘못해서 하늘에서 뭘 내리는 거였지. 근데 예언의 경향은 결국엔 뭐야? 인간이 잘못해서 하늘이 내리는 그 패턴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거꾸로 하늘이 내린 제2를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예언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예언이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다 계속 가봅시다. 3단락입니다. 근데 3단락은 그냥 오른쪽에 쓸게요. 그 이후. 자, 이번에는 또 이후야. 이렇게 이후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 이유가 서로 다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 그렇지? 자꾸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임금이 잘못했다잖아. 그거 니들 혹시 알고 있냐?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조선조 임금님 하면 누구 떠오르니? 아무 생각이 없어? 세종대왕, 그치? 일반적으로 세종대왕을 떠올리잖아. 근데 니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 때 그렇게 가뭄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가뭄, 역병 뭐 이런 게 엉망진창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직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어떤 소출량을 늘릴까 해가지고 직접 논밭도 가꿔보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 만약에 제1원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종대왕이 제일 나쁜 왕이었던 거야. 왜냐?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 비판 대상이 됐고 천인 가뭄은 부정됐지. 하지만 제1호는 여전히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분명히 비판이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볼까요? 송대에 이르러 주희는 송대에 주희가 있어요. 자,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게 바로 기억 이은 문제였잖아.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1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처음부터 차이점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첫 번째, 여기서 얘도 똑같이 뭐예요? 바탕이죠. 맞지? 똑같이 바탕인데 그 바탕 첫 번째가 뭐냐면 천문학의 발달이야. 그리고 특이점은 뭐예요? 이제 일식과 월식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차이점인지 보여? 얘랑 차이점이잖아. 일식과 월식은 한대에서는 제2였어. 근데 요때 왔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월식과 일식은 제2가 아니야. 왜? 몇 월 며칠 날 생길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게 돼버렸으니까. 예측 가능하면 제2가 아니지. 자연 제2가 아니니까요. 그쵸? 자, 아무튼 그게 첫 번째고요.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상으로 만들었어. 제2는 그냥 뭐다?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뭐 설명이 좀 어려울 뿐이지.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하늘이 뭐 군주에게 뭘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과학적 접근이 맞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토네이도가 불고 있을 거고 어디선 천둥번개가 치겠지만 그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자,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1론은 폐기될 정상이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론은 생존했어. 왜? 바로 신하들의 입장이었던 거야. 신하들은 제2가 있어야만 임금님 그거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했대요. 중요한 말이죠?
제1호는 고수했답니다. 바로 뭐 때문에요? 군주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것마저 없어지면 더 이상 군주를 태클 걸 방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하여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에 봐봐, 개별적 대응이랑 요거랑 서로 대립되는 짱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게 아니라 뭐라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이에 감응해서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했지. 자, 전반적 대응설. 그리고 이 녀석의 키워드는 뭐야? 이게 니은이고 뭐야? 누적이라는 거잖아. 그치? 아까의 문제점이 뭔데요? 1대1 대응은 억지다. 군주가 하나를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하나를 잘못하면 뭐 홍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군주가 잘못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어허 이놈 봐라 하면서 자연이 꽝 하고 뭔가를 내린다 이거지. 누적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전반적 대응설이었고요. 제1을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제2 귀결시키면서 제1원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죠. 결국 이것도 군주의 어떤 심성 수양 중요성을 옆에서 신하들이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정리되셨죠? 핵심은 그겁니다. 내용을 크게 3개에 둘러보자고요. 첫 번째, 한대 동중서의 집중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한 동중서의 주장이 어떻게 예언의 경향으로 바뀌었는지. 하지만 그 예언의 경향은 다시 한번 어떻게 반박되었으나 또 다시 반박의 불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는지.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지문의 내용이었던 거야. 되셨죠? 오케이. 자, 지문 다 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지문 정리하러 갑시다. 일단은 미은, 리을 이런 거 넘어가도 될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슉 넘어가서 자, 아까 5번에 4, 5번 남겨놓고 왔었잖아, 그죠? 가자. 4번.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한대의 제1론에서 음양의 변화에 감응하지 않지만 틀렸잖아. 너무 쉽지 않니? 힘 빠질 정도로 답이 쉽게 나와버렸죠? 감응합니다. 됐죠? 공통의 음양의 변화에 감응한다고 했어. 반응한다고 했어. 땡!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것을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신하들이 그것을 고수한 것뿐이지. 됐지? 6번 해결했고요. 7번 갑시다. 자, 그러면 1, 2번에서 답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고 3, 4, 5번을 마저 보면 되겠다. 그치? 먼저 기억이 뭐였죠? 예언학 경향입니다. 이 예언학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다? 원래 인간이 잘못한 건 하늘이 벌 내리는 거였는데 거꾸로 하늘의 벌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잘못할 것으로 예측하는 거지. 됐지? 자, 가자. 1번.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띡 틀렸죠? 왜 틀렸는지 알겠어? 과거의 실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 왜? 이건 예언이니까. 앞으로 하게 될 잘못을 말하는 것이지. 땡! 2번. 기억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2의 이관관계를 역전시켰습니다. 맞죠? 완벽한 설명이죠. 원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제2가 나오는 거였는데 거꾸로 제2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예언이 만들어지는 거야. 제2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 그게 예언이잖아. 예언으로 예언 삼는데 활용되었다. 2번이네. 답 끝.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의 또 조언. 지금 2번에 답이 나왔잖아. 근데 아마 이랬을 거야. 이 문제를 잘 푼 사람들도 2번이 답이라고는 알겠는데 3번이 혹시 불안하잖아. 그치? 4번도 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5번도 체크해봐야겠고요. 그죠?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풀었다면 지금 그 부분을 고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자신감이야, 자신감. 지금 우리가 2번이 확실하게 답이라는 걸 느꼈지? 이전과 다르게, 그쵸? 이전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 요식이었잖아. 요것과 다르게 순서가 바뀌면서 예언이 돼버렸다. 그 얘기를 완벽하게 풀었었다는 걸 지문 속에서 파악했다면 이건 내가 맞아. 내가 제대로 읽었으면. 그리고 나를 믿어. 그러면 3, 4, 5번을 과감하게 건너뛰셨어야 돼. 왜? 시간 싸움하는 중이니까 우리.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쉽게 건너뛰지를 못해.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풀게 될 한 10대, 한 20, 20여 개의 문제들 아니지 30개 그냥 가자. 30개 정도의 문제는 다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답이 보여도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또 나머지 보고 그거 누적하는 것만 해도 벌써 10분 넘어갈걸?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클리닉 할 때 제발 뭐 표시하라고? 답의 근거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맨날 말하잖아. 아니 그냥 내 눈에 보잖아. 요게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잖아. 그러면
답이라는 확신이 항상 드는 걸 연습한다면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속도도 분명히 할만해질 거라고 봐. 이렇게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제발 좀 느껴줘. 자, 아무튼 선생님도 그렇게 할게요. 넘어갑시다. 8번. 자, 조기의 주제와 관련된 동사형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해 봅시다. 비교 이해하는 문제고요.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다 연결해야 돼 이제. 이게 제일 힘든 문제야.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이쪽에서 무슨 얘기했죠? 인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인과로 설명하는 제1론. 됐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1번. 아니, 가부터 가자. 가부터 먼저 읽자. 만약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인과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야. 즉, 안 되는 건 포기하고 되는 과학에만 집중하자. 자, 인과는 과학적이다. 이거 휴메 주장이잖아. 느끼셨나요? 아니요, 휴메 주장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과는 과학적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주장입니다. 됐죠? 1번부터 읽자. 휴메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그렇지. 여기를 통해서 이게 휴메 주장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과정 이론이 인과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라는 시도 중에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문제 없지?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이거? 쉬웠죠? 선택률 3%밖에 안 됩니다. 2번. 인과관계를 잠깐만 이거 나 읽어야 되는구나. 미안. 나부터 먼저 읽자.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잠깐만. 물리적 성질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뭔가 사건이 교차하고 그 교차를 인해서 벌어진 물리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또 다른 데서 교차하고 이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렇지. 시공간. 그래요. 대상의 시공간적 개념이라고 했잖아.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가서 봅시다. 인과관계를 지금 이 나라는 지문 자체가 쌩원의 이론이라는 걸 알겠지? 읽자. 인과관계를 대상의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 맞습니다. 물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었지. 단점이 사회적 규범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이 보여주는 입장과 입장에 부합하겠다? 잠깐만. 지금 여기서 세먼이 한 얘기나 여기서 말하는 제1론이 서로 같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잖아. 틀렸지. 세먼의 이론은 어쨌든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 과학성은 표지의 전달로 이해되는 거야. 됐어? 근데 제1론은 뭐였죠? 인간의 어떤 잘못이 원인이 돼요. 하늘로부터 천지지변이 내려온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이에요.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장난치게 보이셨습니까? 선택지 제일 마지막에 부합하겠군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어. 부합한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잘 어울린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어울리는 짝이야? 아니지. 2번이 답이네 그러면. 부합하는 거 서로 잘 어울리는 거야? 아닐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됐죠? 다시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이 제1원에서의 주장은 자연사와 인간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야. 자연현상이니까. 됐지? 오케이. 2번 답. 자, 근데 불안한 우리는 3, 4, 5번을 본다니까? 그치? 3번도 선택률이 높아서 나머지 좀 볼게요. 3번. 잠깐만. 달을 먼저 읽자. 덕이 달 닦인 치세에서는 제1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인간과 하늘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뭐예요? 제1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됐죠? 제1론을 지지합니다. 3번.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중서와 주의는 모두 오케이 라고 했을 거래요. 맞나? 보자. 동중서는 당연히 하늘이 만약 인간이 잘못하면 제2가 내려오고 잘못하지 않은 좋은 치세의 경우에는 없고 충분히 인정했겠지. 두 번째, 주의가 중요해. 이게 지금 오답률 베스트 두 번째 녀석이거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주의의 때에 천문학이 발달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게 바탕이라고 했었잖아.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호는 생존했다. 왜? 신하들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수용했다고 했었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결국 주의도 제1원을 수용했습니까? 네, 맞아요. 오케이? 4번 오케이. 아니 3번 오케이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가보자.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자고. 덕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그러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다는 세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겠구나. 맞지? 세먼에게는 과학적인 것만 입증 대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덕이 not 과학이라면 세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맞는 말이지. 그쵸? 자, 마지막 5번까지 그냥 봐버리자.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의 지방과는 실정이 많은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 지방과는 청렴한가? 그렇지 않다. 뭐예요? 이거는 제 이론을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기 입장 사람들의 이야기죠. 됐죠? 그렇게 본다면 5번 지방간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그치? 전달되지 않았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세먼은 실정, 잘못된 정치가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에 동의하겠구나.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이것도 할만하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아파 씨. 8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마지막 9번 문제 보고 마무리 짓는데 9번 문제 쉬워요. 왜냐면 지금 1번에 지금 우리가 찾는 게 A와 문맥상 비슷한 거야. 그러면 A가 뭐였냐면 찾다인데 이 찾다를 어떻게 찾다야? 방법을 찾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방법을 찾는다에 해당하는 찾다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나오지. 쉽게 해결됐죠? 오케이. 자, 요런 어휘는 쉬웠는데 그 뒤에 있는 향유가 문제였던 건데 오케이. 자, 힘들죠? 선생님도 힘드네요. 숨 좀 돌리고 갑시다.